우리 지금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문장을 쓸 때까지. 앞에서는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로지컬하게 주장, 이유, 근거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기획서랑 보고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읽을 때 몰입을 좀 더 해서 넘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키 메시지를 땅 때린다고 했죠. 근데 때리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입을 돕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극을 줘야 된다. 어떻게? 제목을 통해서. 두 번째는 생생하게 써야 된다 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지식의 저주, 우리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좀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그림을 그려준다라는 느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주는 것, 생생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간결하고 정확하고 쉽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간결하고 정확하고 쉽게. 그래야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듯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 간결하게를 한다면은 두 가지식으로 짧게, 뭐 등, 뭐뭐 통해, 등으로 지향, 요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요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두 가지씩은 이제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키메시지도 문장, 문서 전체에서 키메시지를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기로 했고, 그 안에 이제 문장들도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하고, 말할 때 문장을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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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문으로, 등, 뭐뭐를 통해, 중심으로, 이런 군더더기 표현은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정확하게 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해한 용어를 맞게, 그 상황과 그 설명에 맞는 용어를 쓰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전문 용어나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잘 모르고 쓰는 경우도 되게 허다해요. 그래서 뭐 되게 이상한 말을 막 갖다 쓰기도 하죠. 그리고 모호하지 않고 되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 누가 뭘 하는지 어떻게, 주어, 서술어, 주술관계. 요거 주술관계 못 맞추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쉽게 쓰기. 이게 우리가 많이 익숙해서 그런데, 좀 번역체 있죠. 번역체. 그리고 피동문.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요. 번역체와 피동문을 많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 보여요, 문장이. 좀 있어 보이고 현학적이긴 한데 뭔 소린지 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번역체와 피동문을 교체해야 된다는 거고, 읽는 이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써야 된다는 거. 독자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해서 항상 눈높이. 뭐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논문들은 엄청 어려운 얘기 막 써도 괜찮아요. 뭐 용어들. 그리고 오히려 용어를 써야지 더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읽는 이의 수준이 그렇지 않다면, 서로 약속한 거 없다면 쉽게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면은 보다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마무리로 좀 더 부족한 게 없는가? 좀 더 부족한 게 말이 이상하네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좀 더 넣고, 좀 넘친다 싶으면 빼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오탈자, 맞춤법 이런 것도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각각의 것들 하나하나 볼까요? 우선 짧게 하는 거, 단문으로 하는 거. 여기 길게 예시가 있어요. 교재 샌드박스 도입으로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가도록 뭔가 그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허가들이 필요하고, 허가 기준, 말이 되게 길죠? 되게 길죠? 되게 길어서, 그래서 뭐
예정임, 제품, 가능, 예상됨 이렇게 문장을 짧게 짧게 칠 수 있는 대로 치게끔 하면은 문장을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요? 잘 읽기 쉽게, 편하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문 같은 경우 두 개 이상의 절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뭐 용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긴 문장은 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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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탈에서 뉴스 기사 보시잖아요. 뉴스 기사 보시면은 문장이 짧아요, 되게. 알고 나서 보시면 더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짧게 톡톡톡 끊어져요. 그 기사 쓰는 분들은, 기자들은 그런 훈련을 굉장히 초년차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게 잘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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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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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요거를 봐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맞는 용어. 여기서 빨간색으로 새로운 융합 제품, 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 여부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 와, 막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 맞는 뜻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에 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잘못 쓴 말이에요. 요거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에 대해서 쓴 말이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제대로 알고 그거에 대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맞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두 가지 식으로, 이거는 뭐 늘 얘기하죠. 두 가지 식으로. 예시에는 마지막에 블라블라 블라블라 해서 예상됨 이렇게 마지막에 미관식으로 결론이 나왔지만 요 결론이 앞에 빵 하고 커질 전망부터 시작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뒤가 좀 더 잘 익힌다. 주장부터 딱 때린다. 항상 두 가지씩 아마 전체 영상 중에서 한 100번 정도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씩. 켜질 전망 요렇게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블라블라블라. 그 이유는 블라블라블라. 근거는 블라블라블라. 이런 순서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등, 통해. 요거 대신 요거는 최대한 그냥 풀어 쓰는 게 좋습니다. 풀어 쓰고요. 통해보다는 인해라는 표현이 조금 맞춤법에서도 더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 이거는 아예 그냥 풀어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최소화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요,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거주 전망, 새로운 융합 제품, 서비스 시도가 허용하는 제도임, 샌드박스 내년 시행됨, 예상됨,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했지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잘 안 보이게 모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커지 전망인데 제도이고 가능해져서 될 것임 이렇게 이 이유로 인해서 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주어 서술로 명확하게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신규 창업기업 시장 진입이 더욱 커질 전망, 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일부 면제 제도임. 보면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으면은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좀 문해력, 읽기 능력 좋은 사람들은 주어를 그냥 상상하면서 읽긴 해서 뭐 주어가 없으면 삼천포로 빠진다. 누가 어떻게 해서 누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한 문장에 하나의 주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우리는 좀 생략하려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위에 예시에는 없지만 고쳤을 때는 창업기업이, 정부는, 신규 창업기업은 뭐 이렇게 주어를 꼭꼭 집어넣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줘야죠. 커질 전망, 창업기업 시장 진입이 커질 전망, 약간 모호하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쓴다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커질 전망, 뭐 이렇게요.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음. 요거보다는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내년 3월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숫자를 쓰는 거. 2배 이상 3월부터. 물론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내년 3월부터 같이 구체적인 표현이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번역문, 피동문 이런 것들, 뭐 비해 이런 거는 뭐 전년보다, 인한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통한보다 인한이 낫다고 하지만 인한도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예 인한을 없애버릴 수 있으면 없애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도움이 될 것임, 피동이잖아요. 피동. 그게 어떻게 된다 보다는 어떻게 한다라는 표현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의 더 많은 시도가 예상됨, 뭐 이런 식으로요. 깔끔한 문장으로 다듬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을 조금 더 뭐 좋게 바꿔주는 과정인데, 뭐 관심이 그것에 대하여 이런 거, 대하여 관심이 많다. 대하여 없어도 되잖아요. 그것에 관심이 많다.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늘리려면 뭐 이렇게요. 규제로 인하여도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규제 때문에, 뭐 규제에 의해, 뭐 규제에 따라, 뭐뭐에 비해, 이거 뭐뭐보다, 일정 부분보다 일부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좋고요. 진행 중에 있다. 그냥 진행 중이다. 모임을 갖는다. 모임을 가져? 피동이죠. 모임을 한다. 참여하게 됨으로써 보다는 참여함으로써. 개설하는 데에서 준비사항이, 개설하는 데 준비사항이. 그러니까 약간 군더더기 표현들 좀 있어요. 문장 뭐 길게 늘려 쓰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문서에 남는 비즈니스 문서는 간순하고 간결할수록 더 좋다. 왜냐? 그래야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용어, 그게 중요한 거죠. 규제 샌드박스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창업기업들에게 대상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뭐 신규 창업기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스타트업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미를 더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이의 눈높이에 맞게 용어도 고쳐주시면 좋아요. 그 과정 속에서 대체적으로 앞선 원칙, 간결하고 정확하고 쉽게 쓰는 것에 플러스로 차별적인 표현, 요즘 뭐 문맥상으로 아니면 맞춤법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뭔가 이제 단어 자체가 위계를 좀 강요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차별적 표현, 예를 들어서 뭐 소외계층 같은 거, 그 다음에 결손가정 같은 거, 뭔가 결손가정,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신 경우를 결손가정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뭐 부모님 한 분 없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핍은 아니죠. 그래서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청소년 가장 가족이라든지 그렇게 다르게 표현해 주는 게 지금은 필요하고요. 어려운 표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재고, 다발, 적기에, 금일, 금년, 관연, 경감시키는 이런 표현도 가급적이면 쉽게 쓰는 게 좋은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쓰고 당연히 쓰고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내용을 전달하기 좋다면 이런 표현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읽는 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수준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넣고 빼고 그리고 오탈자 맞춤법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넣고 빼기, 이게 최종 체크리스트 단계예요. 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자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져요. 문장의 군더더기를 빼는 건 필요하지만
설명 같은 경우 독자가 모른다. 마케팅 용어 같이 뭐 CTI, CTA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암호 같은 말들이 있어요. 뭐 클릭 투 뭐 콜 투 액션 뭐 이런 식으로 풀어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니면 뭐 버튼을 누르게 하는 뭐 문장 뭐 뭔가 누름을 부르는 버튼 뭐 이런 식으로 풀어 써줘야 되는데 이미 이 용어를 다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면은 CTI, CTA 그냥 약어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약어를 굳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독자라면은 풀 센텐스를 쓰거나 쉽게 풀어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뭐 예상 질문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싶은 거는 뭐 그것들만 먼저 고민을 해서 그걸 답을 문서에 넣는 것도 좋겠죠. 뭐 그리고 별첨에 아예 약어집, 용어집을 정리해 놓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독자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TMI를 줄이거나 부족한 설명은 늘리거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죠. 뭐 저도 사실 많이 이거 틀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잘 정돈된 정제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 실수나 오탈자가 있으면은 뭐 한두 번 있으면 그냥 뭐 애교로 봐주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시로 튀어나오거나 너무 많으면 문제라는 거죠. 예, 그것들은 뭐 맞춤법 체크기. 저는 요거를 많이 써요. 요거에 강한 규칙 적용하기로 검사하기를 하면은 뭐 훨씬 더 우리의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최근에 나온 뭐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것들은 잘 봐서 유두리 있게 잘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좀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후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